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고요?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합격입니다.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그게 끝입니다. 5문제 중 3개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2023년 제34회 시험 1차 1교시 6번부터 10번 문제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 길. 6번 문제입니다. A 지역의 기존 아파트 시장의 수요 함수는 P는 마이너스 Q, D 더하기 40, 공급 함수는 P는 3분의 2Q, S 더하기 20이었습니다. 이후 수요 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 함수가 P는 3분의 2Q, S 더하기 10으로 변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P는 가격으로 다니는 제곱미터당 만원, QD는 수요량, 단위는 제곱미터, QS는 공급량, 단위는 제곱미터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1번 아파트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였다. 2번 기존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은 제곱미터당 22만원이다. 3번 공급 함수 변화 이후에 아파트 시장 균형량은 12제곱미터이다. 4번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 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은 제곱미터당 6만원만큼 하락하였다. 5번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 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장 균형량은 8제곱미터만큼 증가하였다. 정답은 4번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 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은 제곱미터당 6만원만큼 하락하였다입니다. 해설입니다. 기존 균형은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연립해 마이너스 Q 더하기 40은 3분의 2Q 더하기 20을 계산하면 균형 가격은 제곱미터당 28만원, 균형량은 12제곱미터입니다. 공급 함수가 P는 3분의 2Q 더하기 10으로 바뀌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제곱미터당 22만원, 균형량은 18제곱미터가 되어 가격은 제곱미터당 6만원 하락, 균형량은 6제곱미터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1번. 가격이 변화하여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이다. 2번.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커서 1보다 큰 값을 가진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면 완전 탄력적이다.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5번.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정답은 5번.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완전 비탄력적 공급은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되며 가격 탄력성은 0이 됩니다. 반면 완전 탄력적 공급은 수평선 형태로 나타나며 공급량은 일정하고 가격이 고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부동산은 정상제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번.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대 수량이다. 2번. 부동산의 공급량과 그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공급함수이다. 3번.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 괄호 열고 임대료 괄호 닫고 와 공급량은 비례관계이다. 4번. 부동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5번. 건축원 자재의 가격 상승은 부동산의 공급을 축소시켜 공급 곡선을 좌측, 괄호 열고 좌상향 괄호 닫고 우로 이동하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해설입니다. 4번의 부동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산하여 도출합니다. 즉, 같은 가격에서 개별 수요량을 더한 것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튀넨의 위치지 대설에 따르면 비옥도 차이에 기초한 지대에 의해 귀농업적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 2번. 마샬의 준지 대설에 따르면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은 일시적인 소득은 준지대에 속한다. 3번. 리카도의 차액지 대설에서 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운송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4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5번.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에서 지대는 마찰비용과 교통비의 합으로 산정된다. 정답은 2번. 마샬의 준지대설입니다. 해설입니다. 마샬은 생산 과정에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설비와 같은 인공적 자본재가 일시적으로 초과 이윤을 발생시킬 때 그 소득을 준지대라 불렀습니다. 즉, 토지처럼 영구적인 지대가 아니라 일시적인 초과 수익을 말합니다. 반면, 튀넨의 위치지 대설은 농업적 토지 이용을 설명하며 리카도는 생산성과 운송비 차이에 따른 차액지대를 주장했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지대를 강조했으며 헤이그는 도시 내 교통비용과 관련된 입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마샬의 준지대설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도시공간구조 이론 및 입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통근자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2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 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점이 지대를 향해 직선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3번.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는 중심 업무지구와 점이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4번. 웨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운송비와 직접 이익을 고려한 특정 사업의 팔각형 상권체계 과정을 보여준다. 5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에 대한 파란칙을 제시한다. 정답은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통근자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중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원형의 동심 구조를 이루며 외곽으로 확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통근자지대는 가장 외곽 지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반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교통축을 따라 도시가 선형으로 확장된다고 보았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여러 중심이 존재하는 다핵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5문제 끝. 3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공인중개사 시험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끝. 과목별 40점 넘기고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루틴 유지의 비타민.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 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